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빛나는 책엄마 작가 곽경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책 한 권을 나누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당신은 어떻게 나이 들고 싶은가 김여진 작가님의 책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얼마 전에 응급실을 통해서 병원에 들어가신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 연세가 75세가 넘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연배에 딱 맞춰서 좀 건강한 편은 아니세요. 그렇다고 특별하게 아주 지금 질환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저희는 그냥 연령에 맞게 좀 힘드시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특별하게 뭐 죽을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뭐 계속 누워 계신 것도 아니고 본인이 혼자 거주하시고 본인이 뭐 외출하거나 모든 일상생활을 다 혼자 하시니까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지내시고 계시다 생각했는데 응급실에 갑자기 실려가셨다고 연락이 오니까 갑자기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응급실에 들어가셔서 며칠 동안 응급실에서 못 나오셨어요. 그 수치가 좋아지질 않아서. 굉장히 많은 염증 수치는 나타났는데 이 염증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의사들이 잡지를 못했거든요. 아버지가 응급실을 처음 간 건 아니었지만 응급실에 그렇게 오래 머무셨던 적이 처음이라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 걱정되는 마음, 이런저런 마음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지 몰랐는데 그 시간에 제가 발견한 책이 당신은 어떻게 나이 들고 있는가 이 책이었습니다. 이 책으로 저는 좀 마음의 위안을 좀 많이 받았고요.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책이고요. 한국경제신문 아이에서 발간된 책입니다. 아버님 사진이 보이죠? 우리 딸도 저희 신랑을 빼다 박았어요. 근데 저도 저희 아버지를 빼다 박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딸들은. 작가님은 현직 간호사님이세요. 간호사 생활을 20년, 30년을 계속 쭉 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또 집안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키워내시고 이거를 동시에 했다는 게 진짜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이지만 밖에 일하면서 집에 일하면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책을 쓰신 거예요. 저보다 연세가 많은데. 저도 물론 작년에 잠깐 회사를 쉬니까 그 기간에 책을 쓴다고 굉장히 아등바등했었는데 작가님께서는 김여진 작가님께서는 직장 생활, 집안 생활 다 하시면서 책을 쓰셨다는 게 정말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제가 좀 창피해졌어요. 나는 쉬면서 썼으니까 잠깐이라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목차를 말씀드리자면 자, 인생의 절반을 어떻게 살지 고민해라. 자식의 인생에 개입하지 마라.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잘 없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미쳐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 핑계대지 말고 그냥 도전하라.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 이거는 어디 명언에 나오는 것처럼 되게 목차 안에 있는 제목들부터가 너무 뼈 때리더라고요. 물론 내용도 좋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글들만 따로 빼온 거고요. 아이랑 아버지 병원에 갔다가 강변에 걸어올 때 그때 갈대밭이어서 아이랑 산책한다고 작은 아이랑 걸어오면서 저는 책 보면서 아이는 아빠랑 막 놀이터 가고 그러면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지인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은 아이밖에 없었어요. 남편도 좀 등한시하고요. 시댁도 좀 등한시하고요.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건 뭐 아이들 입에 맛있는 거 먹는 거, 애들이 행복한 거, 애들이 웃는 거. 본인의 낙이 세상에 자식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 딸밖에. 그래서 정말 얘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막 대학교 막 20살 넘어서까지도 애가 안 먹는 반찬은 빼요. 뭐 요리 중에 꼭 파나 양파가 들어가야 향을 좀 더하는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 양파 싫어하면 20살 넘었는데 양파 곤란해요. 다 된 음식에서 양파 다 빼갖고
딱 먹을 수 있게. 또 컴퓨터 하면서 막 놀면서 밥 안 먹어 귀찮아 이따 먹을 거야 그러면 컴퓨터 앞에 밥상 차려서 딱 갖다 주고요. 게임하고 있는데 저 같으면 속 터져서 그 게임하는 거 뭐가 이쁘다고 밥을 챙겨줍니까? 옆에서 밥을 먹여줍니다. 아니 그 정도로 아들 바라고 딸 바라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키웠어요 아들 딸을. 그런데도 이 아들 딸이 사회에 나가서 살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자기의 비위를 너무 맞춰주고 살았잖아요. 세상에 자기가 제일 잘났고 나는 못하는 게 없고 모든 사람이 나 위주로 돌아가고 있어서 20년을 넘게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뚝 떨어져서 사회에 나가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니, 어떤 세상이 나 위주로 돌아갑니까? 내가 세상에 맞춰야죠. 물론 조율은 해야겠지만. 그래서 아들이 자꾸 이 A 직장, B 직장, C 직장 들어가는 족족이 관둬요. 지금 회사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행히 딸도 좀 그런 성향이었는데 마지막 직장에서 잘 적응해서 결혼하고 시집도 가고 뭐 아이도 낳고 그나마 딸은 좀 낫더라고요. 근데 이 딸도 적응하기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 회사나 그 사회에 같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친구가 몇 없더라고요. 정말 안타깝죠. 그런데 안타까운 거, 더 안타까운 내용은 그분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고 나서 장례식장까지 좀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싸우는 거예요. 아버님 장례 끝나면 재산 정리를 하잖아요. 어머니, 아들, 딸이 남았으니 3등분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딸아들이 싸우는 거에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 상을 다 치우지도 않았는데 뭐 아파트의 지분이 어떻게 되니 뭐 너를 더 줘야 되니 나를 더 줘야 되니 뭐 어떻게 해야 되니 막 그렇게 싸우는 것도 정말 너무 싫었고요. 정말 학을 띄웠던 거는 최근에는 그 어머님께서 연세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70이 넘으셨거든요. 그 어머님께서 이렇게 하시다가 걸어가시다가 다치셨어. 넘어져가지고 잘못 넘어져서 이 엉덩이 뼈가 다 바스러져가지고 못 걸으신 거예요. 연세가 있다 보니까 치료하고 수술하고 회복하는 데 기간이 몇 년이 걸리잖아요. 이 간병하는 걸로 또 싸웁니다. 아들은 몇 년 동안 병원에 찾아가지도 않았대요. 딸이 간병하고 사위가 병원비 대준다고. 이런 거 보면 정말 말 못할 욕이 쳐올라오죠. 정말 그 자식을 위해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6, 70년을 그 두 자식만 보고 살았는데 말이죠. 진짜 자식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입에 떠먹여 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세요. 제발요. 제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우 이쁘다. 착하다. 아이고 잘하네. 모두 그렇게 키우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 아이가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고 부모님이 없었을 때 그 아이는 그런 상태로 세상에 떨어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시대가 굉장히 기술이 발달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그쵸? 이제는 의학 기술도 너무 발달을 해서 본인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저희 아이가 1살, 2살 때 돌아가셨는데요. 간암으로 투병을 하셨어요. 그때는 아버님이 이제 간암이 진단을 받고 나서 저희 시어머니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셨죠. 너무 아까워하셨어요. 공사에 다니고 계셨거든요. 그 직장을 관두고 남편의 투병 뒷바라지를 하셨는데 너무 힘드신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프고 짜증나고 자기 몸이 힘들고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풀죠? 바로 가까운 사람. 어머니한테 자꾸 짜증을 내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뭐 음식이, 뭐 옷 입는 게, 뭐 말하는 게, 생활하는 게, 모든 게. 그러니까 어머님도 힘들고 아버지도 힘들고. 근데 문제는 간암이 그렇게 아픈지 몰랐는데 통증이 많이 심하대요, 나중에. 말기나 이제 뒤로 갈수록 이 통증을 견딜 수가 없어서 아버님이 많이 진통제 좀 놔달라고 제발 안 아팠으면 좋겠다고 그런 식으로 어머니한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저희 시어머님께서 혼자 생명 연장 거부를 저한테 여쭤보셔서
검색을 해서 알려드렸죠. 어머니,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고 안내를 도와드리니까 어느 날 그걸 하고 오셨다고 막 이렇게 증이 있거든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명절에 만났을 때. 나 이거 등록해놨으니까 나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나 그냥 죽고 싶을 때 죽게. 내가 불렀을 때 가게. 그렇게 질질 끌면서 돈 쓰는 것도 싫고 아픈 것도 싫고 죽을 때 죽을 수 있는 것도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도 봤고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 많은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지금은 저희 아버지가 자꾸 아프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원할 때 아프지 않고 잠자듯이 가시는 건 정말 복받은 거구나. 축복받은 거구나.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해서 나는 아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아이들한테 남편한테 그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게 편안히 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문구가 하나 저한테 추가가 됐습니다. 소원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책 이야기로 넘어가자면요. 책 속에서 제가 찾은 내용인데요. 15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저한테 지금 굉장히 뼈 때리는 이야기라고 저는 이 문구가 떠올랐어요.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똑같은 말로 들리지만 그건 엄연히 다르다. 자, 돈이 벌리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은 완전 다르듯이 말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간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선택에 대한 무게감이 커지고 그러면서 때로는 자기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게 무엇이는지 잊어버리기도 한다. 또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기도 한다. 자기가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 일에 미쳐야 된다. 완전하게 빠져들어야만 성공하는 것이다. 자기가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서 미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이미 행복한 성공자라 할 수 있겠다. 또 하나 제가 마음에 들었던 책 내용은요. 이 부분입니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다. 우리는 누굴 위해 살아가는가? 그거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지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인지 이것도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나 자신에게 물어보도록 하자. 사랑도, 가족도, 행복도 내가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세상은 나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만약 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사람은 철저한 이기주의자다. 자신마저도 속이면서 착한 척, 선한 척, 희생하는 척하며 살아가는 위선적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누구도 예외는 없다. 본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 나를 위해 사랑하고 양보하거나 아니면 나를 위해 희생하고 선택하고 표현하는 것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이제는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를 중심으로 했을 때 가장 안전하게 돌아간다고 한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 좋아하는 일에 미쳐야 된다. 여기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제가 작년에 책을 썼던 것처럼 올해는 지금 두 번째 책을 계획하고 있는데 두 번째 책에도 완전 미쳐서 이 책에 올인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읽어드린 내용처럼 나를 생각하는 삶을 살아도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주변엔 이렇게 현명하신 분이 계신가요? 저희는 시어머니를 봤을 때 저희 친정 부모님이라든가
주변에 제가 존경했다는 사람들이 대다수 여자분이었는데요. 거의가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뭐 자식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자신의 성공보다는 모든 주변인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았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난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이기적인 내가 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남편이나 아이를 위한 것보다는 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비중을 어느 정도로 둘 건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30 쓰면 뭐 남편한테 30을 쓰고 나한테는 40을 쓴다든가 이런 조절이 필요한 거지 나를 배제하고 살았던 삶이 저한테는 굉장히 길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려고 그래서 작가라는 직업을 새롭게 찾았고요. 그래서 글 쓰고 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이 행복한 거에 미치기 위해서 저는 올해 두 번째 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일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에 미쳐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다음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나는 내가 살아온 40년 동안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얼마나 미친 듯이 살아왔던가.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40년에 대해서 후회 없이 살아본 적이 있었는가. 이런 작가님 말씀에 다시 한번 뜨끔했었고요. 내가 죽을 만큼 열심히 공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했다면 제가 책을 썼을 때만큼 미친 듯이 공부에 미쳤다면 최선을 다했다면 연고대는 갔을 거예요. 서울대는 아니지만. 이렇게 작가님 말씀에 뜨끔했으면서 나는 내 아이한테 열심히 해야 네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게 내가 성공하지 못했는데 아이한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인생, 후반전에 목숨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빛나는 책엄마 작가 곽경빈으로 미친 듯이 살아갈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린 책 소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